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 능력 강화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사회복지 종사자 위기 상황별 대응에 관하여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질병 감염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위기 상황별 대응에 관한 신체적 폭력 편입니다. 신체적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신체적 폭력이란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직접 또는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신체 공격을 한 것과 시도했으나 신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시설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본 사례는 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용자 행동을 제지하려는 직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경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 능력 강화사업 자문위원 정상경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귀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로부터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법령이 적용되어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가 위기 상황을 겪게 되면 위기 상황을 야기한 이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책임은 가해 행위로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은 가해자가 국가적 제재인 형벌을 부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등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벌 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보면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 행위 등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가 스스로 손해를 배상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형사 조정 절차에서 가해자 합의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폭력 사례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본 사례의 신체적 폭력은 우선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적으로 아주 근접한 장소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직원이 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라고 소리 지르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상해는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종사자가 불안, 불면 또는 우울 감정 또는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을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으로 신체적 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사자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신체적 폭력에 대응 방안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입니다. 이용자로부터 폭력 발생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팀과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신체적 폭력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 및 위기 대응 방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각 실내 공간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개방성 확보와 안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기 발생 시 외부 도움을 요청할 대안을 숙지하고 피난 출구가 있는 곳에서 이용자를 만나도록 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이용자를 만나야 할 경우 부서에 일정을 보고하고 2인 1조를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 발생 감소 방안입니다. 폭력 위험 요소가 있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있는 이용자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1대1 대면 상황은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도록 합니다. 또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 위협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이용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입니다.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 직후 비상벨 등을 사용하며 가까운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이용자를 제지하고 그 자리에서 피신합니다. 혹시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도 동시에 피신시키도록 하며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위기 대응팀에서 조치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관 차원에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CCTV 등 폭력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령 검토 등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입니다. 피해 종사자의 신체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식 및 상담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추후 가해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의 안정화를 위해 업무 변경 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신체적 폭력 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내해드린 신체적 폭력 대응 방법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언어적 폭력 편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